묵향, 리호,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나는 돈키호테,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저 하늘의 별을 잡는 적도의 펭귄. 별 위에서 부화시킨 난에 하얀 꽃이 피었다. 마모된 자리를 찾아 B플랫 음으로 채웠다. 제 몸 갈아 스민 물에서 서서히 목소리가 자랐다. 노송을 머리에 꽂고 온 사양노루가 어제와 똑같은 크기의 농도를 껴입고 불씨를 건네는 새벽. 그늘을 먹고 소리 없이 알을 낳는 스킨타비스 줄기 끝에 햇빛의 발걸음이 멈춘 그 시각. 무장 해제된 상태로 소파에 누운 평각의 그녀가 봉황의 눈을 깨뜨리며 날았다. 익숙한 무채색으로 난을 치듯 아침을 그렸다. 향 끝에 끌어당긴 빛으로 불을 놓으며 곱게 두루마기 걸치는 묵향. 단테가 잠시 머무르기로 한 지상의 낙원이 검은 호수 속에서 걸어 나왔다. 네, 묵향 이호 시인의 리호라고 써졌는데요. 리호 바로 쓸까요? 리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리호 시인의 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 해설, 내용적 해석보다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요.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뭔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질적인 병치가 중요한 이유, 이 두 가지,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과 이질적인 것의 병치,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특히 신춘문예에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당선되죠. 뭐 독자는 좀 읽기 어렵지만 아무튼 많이 당선됩니다.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시를 살펴보기로 해요. 우선 희미하게 이렇게 써진 글이 있죠.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 나는 돈키호테,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저 하늘의 별을 잡는 적도의 펭귄 하고 이게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쓴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현실의 이상을 쫓지 않는 사람이 미친 거냐, 아니면 자기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내가 미친 거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자기 소회를 밝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마치 독백 같은 거죠. 이렇게 독백을 이렇게 써놓는 경우를 엘리어트, T.S. 엘리어트의 그 웨이스트랜드에도 한번 이런 게 나오죠. 맞나요? 그거 맞죠? 그건가? 아니면 그거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알프레드 프루프럭의 연가, 거기에서 나왔던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나는 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가 생각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자기 소회를 독백하듯이 밝힌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별 위에서 부화시킨 난에
벼루에서 부화시킨 난에 하얀 꽃이 피었다. 이걸 잘 봐봐요. 이렇게 써놓으면 일단 전문가들은 많이 신경 써서 있겠죠. 난이 부화된다는 것도 그렇죠. 난초가 어떻게 부화를 해요? 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난초가 알처럼 부화될 수도 있다는 상상. 그게 바로 A도 B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닭에서 부화되는 거나 어떤 부화기에서 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벼루에서 부화된 난이라고 했죠. 이렇게 또 그렇죠. 마치 부화기나 새의 품처럼 벼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난에서 하얀 꽃이 피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난에서 하얀 꽃이 피었대요. 또 마모된 자리를 찾아 B 플랫 음으로 채웠다 이렇게 하는데 마모된 자리 그 어딘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웠냐면 여기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인데 여기는 또 청각적으로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마치 악보를 연주하는 분위기로. 그런데 마모된 자리를 그림인데 B 플랫 음으로 채웠대요. 이렇게 참 표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림이죠. 수묵화 같아요. 수묵화. 수묵화 아시죠? 무채색으로 그리는 그림. 수묵화 같은데, 그거는 오로지 그 밝기로 조절을 하죠. 그림을. 밝기 한 가지로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마모된 자리를 찾아서 B 플랫 음으로 채웠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음은 뭐죠? 그 시죠. 시. 도레미파솔라 시. 도 할 때 시가 가장 높은 음이잖아요. 도는 다른 옥타브니까. 그 시의 플랫 음이 그러니까 라샵이죠. 라샵. 시보다는 반음 낮은 음으로 가장 높은 음보다는 반음 낮은 음으로 그 부분을 채웠다고 해요. 네. 그림도 이렇게 그러죠. A도 B할 수 있다는 상상, 즉 그림도 소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의 빈 곳을 채우는데 소리로 그걸 채운대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게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너무 뚜렷해지겠죠. 절제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가장 높은 음에서 반음을 낮춰서 절제미를 살려서 그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제 몸 갈아 스민 물에서 서서히 목소리가 자랐다. 여기서도 봐요.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 목소리가 제 몸 갈아 먹물이겠죠. 제 몸 갈아 스민 물에서 목소리가 자랐다. 목소리가 자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소리도 자랄 수 있다는 상상. 한마디로 어떤 메시지 전달이 거기서 됐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노송을 머리에 꽂고 이 표현도 좋죠. 사실은 뿌리겠죠. 노송. 이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히겠어요. 노송은 늙은 소나무 그 노송을 머리에 꽂고 딱 그 분위기죠. 사양노루 뿔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사양노루가 어제와 똑같은 크기의 농도를 껴입고 불씨를 건네는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사양노루 아세요? 사양노루 고라니는 많이 보죠. 그런데 고라니도 그렇게 한국에만 흔한 종이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흔한 종이 아니라고 해요. 노루하고 고라니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요? 비슷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되죠. 사양노루는 흔히 그 노루의 수컷을 말하는데 그게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향수로 많이 쓰죠. 고라니하고 비교하면은 고라니 수컷은 이빨이 그 윗니가 아랫니로 이렇게 밖으로
좀 뻐드렁니 나듯이 나 있어요. 근데 사형노루는 뿔이 있죠. 뿔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노루는 엉덩이가 조금 하얀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봐갖고 잘 구별 못해요. 노루가 귀가 좀 뾰족하고 사형노루가 아니 고라니가 귀가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노루 잡은 걸 많이 봤습니다. 노송을 불씨를 건네는 새벽이라고 해요. 불씨를 걷는데요. 어제와 똑같은 크기의 농도를 껴입고 불씨를 건네는 새벽. 이 사양노루가 알면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이 사양노루가 가지고 있는 이 사양노루하고 불씨를 건네는 새벽하고 연결시켜서 상상이 되시는 분들은 상상을 좀 해보세요. 네, 사양노루가 불씨를 건네는 새벽이래요. 그다음 그늘을 먹고 소리 없이 알을 낳는 스킨다비스 줄기 끝에 햇빛의 발걸음이 멈춘 시각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늘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늘을 먹고 소리 없이 알을 낳는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식물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킨다비스 줄기 끝에 햇빛의 발걸음이 멈추는 시각. 햇빛이 발걸음을 멈춘다는 상상. 그렇죠.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 그리고 그늘을 먹고 소리 없이 알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알을 낳는다는 상상. 누가요? 스킨다비스가. 그 줄기 끝에 햇볕이 발걸음을 멈추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스킨다비스라고 잘 안 그러고 스킨답서스라고 합니다. 이게 스킨답서스라고 찾아보시면 식물 읽어주는 시인의 유튜브 가셔서 스킨답서스 찾아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스킨답서스는 어디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 왜 덩쿨 식물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있죠. 좀 그거는 툭 꺾어 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놓기만 해도 마치 이렇게 새끼를 까듯 막 살아서 번져가요. 네. 그래서 이 스킨답서스의 그 성장 특성을 잘 알지 않으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겠죠. 네, 실내에서 이렇게 공기 정화수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좀 굉장히 좀 그 약해 보여요. 그런데 아주 길게 자라요. 한 3m 이상 자라기도 해요. 그 줄기 끝에 햇살이 거기 머무는 시각이래요. 네. 이런 상상 중요하죠. 무장 해제된 상태로 소파에 누운 평각의 그녀가. 이것도 저 위에서 불씨를 걷는 사양노루가 불씨를 건네는 새벽하고 무장 해제된 상태로 소파에 누워 평각의 그녀가 라고 했네요. 평각 그러니까 각에는 예각이 있고 직각이 있고 둔각이 있고 평각이 있죠. 예각 날카로운 각을 말하는데 90도 이하의 그 각을 뾰족한 각을 예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각은 딱 90도인 것. 90도가 넘은 각도는 뭐라고 그래요? 둔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각은 180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수평으로 누워 있으면 그게 평각이죠. 그렇게 누워 있는 그녀가 봉황의 눈을 깨뜨리며 날았다. 있지도 않는 봉황의 눈을 깨뜨리며 날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그죠? 이런 상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녀가 봉황의 눈을 깨뜨리며 날았다. 이런 상상.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A도 B 할 수 있다 라는 상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날아올랐대요. 날았어요. 익숙한 무채색으로 난을 치듯 아침을 그렸다. 이 시인은 무채색 아시죠? 무채색 그 칼라 빼고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다른 색은 빼고 점점 회색이 됐다가 나중에 검은색까지를 무채색이라고 그러죠. 그래 무채색으로 난을 치듯 아침을 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 끝에 끌어당긴 빛으로 불을 놓으면 곱게 두루마기 걸치는 묵향이라고 했네요. 결국은 묵향이에요. 묵향. 네, 묵향인데 묵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테가 잠시 머무르기로 한 단테가 그 신곡 쓰죠. 그 단테의 신곡. 근데 단테가 잠시 머무르기로 한 지상의 낙원. 단테가 다녀온 그 지상의 낙원. 지옥을 갔다 왔는데 단테는 그죠? 지상의 낙원이 여기서도 A도 B 할 수 있다는 생각 중요하죠. 지상의 낙원이 검은 호수. 호수는 호수인데 검은 호수래요. 왜요? 지금 우리는 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먹. 벼루와 먹과 붓. 그러니까 그런 수묵화 같은 그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를 표현해도 검은색, 아주 검은색은 아니겠지만 회색의 농도를 가지고 표현하겠죠. 명암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명암, 명도라고 그러나요? 그 무채색에서는 수묵화 같은 데서는 명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수채화나 이런 칼라로 페인트하는 그림들은 아마 그 채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채도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호수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의 낙원이 호수 속에서 걸어 나왔대요. 그러니까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 낙원이 호수에서 걸어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네. 지금 이 화자는 그런 어떤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 낙원을 상상하고 있죠. 낙원을 상상하는데 뭘 보고 상상을 해요? 네, 아마도 그 묵향이라는 지금 이 화자는 묵향과 좀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묵향. 먹의 향을 묵향이라고 그러죠. 묵향과 사랑을 했는데 네, 아주 상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묵향이라는 시를 가지고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 묵향에 대해서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